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거액자산 양성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최배운의 끝내주는 집중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6시부터 7시 토마토 정권돈 TV에서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8만 100원 찍었습니다. 8만 전자 신문에 하도 떠드니까 8만 전자 지난번에 실패하고 8만원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8만원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8만원 가격 지금 8만원 정도면 21년도 고가 8월달 정도 고가가 96,800원이니까 내려와서 평균적으로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타기도 했을 거고요. 저 위에서 주로 내려올 때 사니까 주로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한 20% 정도 내려오면 주로 삽니다. 그럼 한 8만 원 정도 내외잖아요. 이하로. 그러면 그때 많이 사는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되돌림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면 주식뿐만 아니라 가격, 경제 활동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가격은 예측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이 배우야 시간에 토마토 TV 시청자를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 파동 이런 거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냥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조정받으면 그건 30%에서 40%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위기가 오면 한 60%대 이렇게 빠지고 70%. 그때 이제 주로 좀 매수하면 저점에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 제가 이제, 과거 2023년도 이렇게 주식을 제가, 23년도, 24년도, 22년도, 23년 유망정으로 했을 때는 주로 고점에서 내려왔던 주식들입니다. 이렇게 60만 원 근처에서 40만 원 내려왔고요. 이거는 2만 원대 초반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리고 SDI도 내려왔던 단가고요. 포스코 푸치엠은 내려온 단가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올라갈 때, 추세갈 때 시작한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바닥에 있을 때, 완전 바닥에 있을 때 시작한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괜찮은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수익이 그러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2024년도 23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좋은 주식 섹터는 반도체는 작년부터 5월부터 AI 반도 좋았는데요. 지금 잘 안 가고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는 잘 안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오 섹터, 바이오 제약 섹터가 아주 좋은 편이죠. 저는 이제 한미약품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 1등을 봐서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 나온 삼천당 제약도 GLP-1 계열 인정을 좀 받았고 그래서 그냥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말고 신약 개발 관련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은 HLB 그룹입니다. 그래서 HLB 그룹이 폭등했죠. 3-4배 그냥 갔습니다. 몇 달만, 3개월 정도에. 그래서 작년 12월 초에 제가, 우리 올해 24년 유망한 섹터는 바이오 제약이다. 첫 번째, 12월 둘째 주에는 24년도 유망한 PC, 인터넷이고요. 세 번째 반도체, 네 번째 자동차주다. 이렇게 해서 기아를 넣어드렸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바이오 쪽이 확실한 몇 개가 잘 가죠. 그래서 아마 4월 중순 정도에 조정 들어가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7월 이후부터 다시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암하게 다음 4월 달에 있으니까 그걸 기점을 해서 잘 보고 이익 실현하게 되면 다시 재매수 기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좀 그렇죠. 그런 상태고. 자, 그다음에 제가 요건 작년 12월 1, 2, 3, 4주에 했던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끝내주는 집중 투자 시작하면서 끝내주는 집중도 첫 번째 종목으로 올해 SDI도 또 편입시켜 드렸고요.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지난주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편입시켜 드렸죠.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목
화요일 강의하니까요. 수요일부터 시작해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 어제도 그렇고요. 코스피 200 중에서 상승률 3등 안에 1, 2, 3등 들어간 주식이 롯데는 1등이 거의 1, 2, 3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 지수가 좋았었죠. 2017년도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1월 초에는 2016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017년도 초에까지 2차 전지 관련주 폭락했습니다. 폭락하고 뭐 SDI도 뭐 안 가고 그다음에 뭐 롯데에너지도 저 위에 19,000에서 11,000원 오고 그랬습니다. 2017년도 1월 달 기준으로 상반기 때 코스피 200 중에 상승률 1등이 롯데에너지 모터리얼이었습니다. 그때 일지 모터리얼이죠.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 그만큼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차 전지가 다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시대 흐름이니까 미국 하나, 트럼프 혼자, 대통령 혼자 이 전기차로 패러다임 전환되는 거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배우의 시간 많이 알려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여름에 3-4배 갔습니다. 여름까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에 좀 뭐 보조금도 안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악재도 이미 작용됐고요. 그 다음에 업황도 나빠지지. 그래서 전기차가 다시 안 되는갑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OEM 업체들이 저걸로 가고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근데 요즘 이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 중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가 공격적인 전략, 투자 전략을 가고 있는 정설 전략에 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공격적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익을 뭐 1, 2조 계속 내고 있다가 뭐 한 2조 때는 계속 현금이 들어왔으니까요. 현금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도 1년에 뭐 지금 2조 투자했어요. 그리고 SDI가 또한 R&D 연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해도 증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지금 가장 빨리 나오니까 계속 R&D 투자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 세계사 중에 올해는. 자, 그리고 그에 또 롯데에너지도 원래 기술 독립에 가장 고체 기술의 1등은 롯데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동박이 고체, 동박은 마이크로미터의 기술이죠. 즉 반도체 기술 쪽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5 마이크로, 즉 극박, 초극박을 양산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이나 이제 반도체 패키징 할 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소재 쪽이 초극박입니다. 해로 그리면서 그래서 1.5 마이크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2 마이크로나 그래서 롯데에너지가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칩을 수주를 한다든지 패키징 HBM이라든 이런 그런 패키징 기술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롯데에너지가 초극박의 수혜를 받습니다. 2018년도에 국산화가 성공하고 초극박이 일본에서 다 초극박은 일본에서 다 수입에 거의 다 왔는데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고 한 10년 동안 연구해서 기술 독립을 했습니다. 동박도 일본 기술이 아니고 일본이 뭐 원래 동박 1등 일본 기술이 아니라 자체에서 국산화 시킨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특허를 싸우질 않아요. 그만큼 롯데는 고체 기술의 최고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고체 기술에 중요하게 대두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이제 고체 전해질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체 기술을 가장 앞서 있는 롯데에너지의 고체 전해질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신기술 쪽이 배터리 쪽이 수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SDI 매출액의 한
롯데에너지 전체 동박 매출액의 한 절반 정도는 SDI고요. 나머지 20, 30%는 LG화학,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BYD라든지 중국 업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수주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주 보면.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도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실적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 시세는 아마 사상 고점을 다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래 끝내주는 집중 투자. 자, 그 전에 이제 한번 여기 하기 전 오늘 다들 삼성전자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자,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8100원 찍고 시가가 79,700원인데 계속 음봉 주고 있다가 오늘 끝날 때 외국인하고 기관 사버려서 뭐 개인은 한 900만 원 정도 800만 판 것 같아요. 막 이틀 동안 1900만 주 1900만 주 계속 팔다가 오늘 또 뭐 한 900만 주 팔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갭 상승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갭을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거 내일 급등해야 되겠죠. 내일 랠리를 내일 8만 원대 짠짝 하는 걸로 아마 저는 예상이 되고요. 자, 60분봉이 이미 지금 종가 기준으로 머리를 딱 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내일 갭 상승해서 8만 이상으로 갭 떠서 내일 뭐 8만, 이번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만 2, 3천 원입니다. 자, 8만 2, 3천, 그 전부터 제가 7만 원대 이렇게 해서 뭐 8만 2, 3천 원이라고 그랬으면 8만 3천 정도. 거기 가면 또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뭐 신문에는 10만 전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만 전자 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때 아니면 엔비디아 칩을 공급을 확정이 된다든지, 그럼 당연히 10만 전자 가죠. 엔비디아 칩을 아직 안 돼서 못 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지금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실적이 뭐 좋고, 하이닉스는 그건 오늘 사상 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박스까지 잘 안 갈 거라 봤는데, 오늘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이제 미국 업체들,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중국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중국이 규제를 해버리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죠. 특히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아침부터 어제 모양이 안 좋았다 아침부터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1등주의 투자 전략이라고 아카데미 18년 됐었는데 10월 달에 급락했을 때 그럼 하이닉스는 일단 18만 원은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21년도 15만 원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18만 원인데 보면 여기서 7만 3천 원 정도가 작년도 1월 달에 2023년 1월 달이죠. 그리고 저점 기준으로 보면 7만 4천 원, 7만 원대니까 이게 그러면 18만 원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월봉 보니까 지금도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장도 3,000포인트 이상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하반기에 그럼 이제 한 21만 원 여기까지 22만 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현대반도체 시절이에요. 77만 원 479원 99년도 IMF 때, 99년도가, 97년도 IMF 그 이후에 99년도에 77만 원대 갔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이때 내려오니까 77만에서 막 몇만 원 내려와서 했잖아요. 이때 2000년도 2009 IT 버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갔어요, 이게. 10만 원대짜리가 저 위에 70만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70만 원짜리가 6만 원대 오고요. 또 계속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려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모르는 스님까지도 절에서 내려와서 현대반도체 사고 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현대반도체 거의 망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겨우겨우 해서 이제 이제 2008년도 있죠. 2008년도 정도 가격이 5,770원 저가였어요. 그래서 6,000원대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그다음에 1,350원 유상증자 하고 제가 이제 6,000원대부터 집 팔아서 살고 막 그랬거든요. 3만 건다고.
장기로 막 2008년도 11월부터. 왜냐하면 그때 0.82달러 디램 가격이 왔었는데 제가 내년 정도까지 1년 뒤에 1.6달러 정도까지 갈 거다 디램 가격이 더블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때 당시에 1.2달러 정도 돼야만 흑자가 전환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0.8달러가 흑자 기준의 BEP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적자까지 가진 않았어요. 0.82달러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적자가 엄청났을 때 1.2달러 가면 흑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흑자가 전환됐으면 그 주식이 이제 사실 6만 그때 2008년도 사놓고 지금 18년도니까 15년 정도 됐잖아요. 15년 동안 6천 샀으면 30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 다 그래서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뭐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1등주들은 위기 때 사면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뭘 2008년도 가격을 보면 2008년도 저가일 때가 8,000원이니까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8만 원. 그럴 때 위기가 왔던 주식들이 새로 살아나면 완전히 털어나면 살아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수익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서 다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는 3개잖아요. 자, 그리고 DB하이텍이 2014년도, 2012년도 막 11년도, 23년도 M&A 된다고 안 됐거든요. 막 빚이 2조고 막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업황 자체가 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살아나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할 때 2012년도, 13년도 제가 집 팔아서 사도 된다 했는 세 번째 종목이 첫 번째 삼성테크, 두 번째가 하이닉스, 세 번째가 DB하이텍인데 DB하이텍이 앞으로 이게 이제 인간의 오감을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로 인간의 오감을 바꾸는 이쪽이 아주 강세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걸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그때 현금을 2천억 정도 인수했었는데 2천억 막 주고 인수했다면 1년에 지금 4천억씩이나 하잖아요. 10년을 내다보고 샀으면 내 투자한 돈을 10년 동안 뺀다면 PER이 10배예요. PER 기준하면 내 돈을 투자해서 10년에 내 돈을 뺀다. 그러면 PER이 10배고 PER이 20배라는 것은 PER이 20배면 20년 동안 내 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PER 10배, 그럼 이 주식을 샀을 때 주주 입장에서 내 원금을 찾는 기간이 한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부동산은 주로 20이거든요. PER이. 그죠? 그러면 20년 동안 내 돈을 빼는구나. 만약에 월세 받는 부동산이면 20년 동안 계산했는데 월세가 내 투자한 돈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0원대 있다가 이것도 거의 25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못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또 갈 걸로 보이도 장기적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는 이제 또 지금부터 사신 분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항상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늘 5년 정도를 본다면 저점, 고점이 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96,800원이 고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5년 정도 안에 그 고점에 기본적으로 50%는 올라가요. 50% 내외.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96,800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15만 원 내외에 간다는 거죠. 21년도 고점이었어요. 22, 23, 24, 25, 26. 26년도까지. 그럼 얼마 안 남았죠. 근데 한 25년 내년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우리는 이제 집중 투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거액자산가 되기 위해서 물론 하는 거죠. 당연히. 거액자산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복리투자 효과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복리투자 지난주에 좀 배웠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5억 정도 3억 2억 이상 있으면 뭐 집중 안 하고 한 종목 5천만치 뭐 여러 개 사놔도
좋은 거 사놓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2억이면 한 3년 동안 100% 수익 내면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 있으면 3년 동안 100% 내도 2천밖에 안 되잖아요. 적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막 수익률 쫓아다니는 거 계속. 그래서 그래도 적은 돈으로 하기 위해서 복리 투자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직업을 잘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집중하는 것은 집중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몰라서 집중하든 집중하지 않든 내가 주식을 잘 몰라서 위험한 거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주식 투자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것은 투자자가 위험해서 그런 거죠. 투자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서 주식 샀다 팔고 모르면서 지르고 재무제표 분석 못하지, 차트 분석 못하지,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지. 그런데도 내가 주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위험한 건 내가 위험해서 그런 거지. 주식 자체가 위험하지. 주식은 늘 보여줘요. 이게 내가, 이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 기업들은 기업 편랑이 HTS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전부 다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다 있고요. 그걸 내가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해석해가지고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격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가격. 그래서 동방박사가 작년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 40만 원대 왔어요. 그죠? 40만 원 왔을 때 이제 하반기에 양극재들은 적자 날 수도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6월인가 7월부터 다시 올라가서 막 그 고점 4월달 고점 뚫고 막 2배 갔잖아요. 40만이면 70만 원, 에코프로도 다 그렇게 갔어요. 가니까 이제 사람들 무시해. 다 모든 실적이 예상되는 거 다 무시하고 가격이 좋다니까 내려오니까 싸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미리 얘기해도 그러면 가격이 이제 하반기에 적자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고점이 막 올라갈 때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들 가격이 잘 가니까 무조건 그게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한 주식보다는 가격이 막 올라간 주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고 대다수가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1급 투자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가격을 보고 가격을 보고 목표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주로 합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그 기업 내용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이나 그 기업의 자체를 보고 펀더멘탈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의 흐름, 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거래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제 150만 원 갔다가 이제 60만 원 왔어요. 그죠? 그럼 반타작 돼 있잖아요. 그러면 60%대 빠졌으니까 엄청 싸다 그래요. 지금도. 싸다 그러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BM도 저 위에 58만 원 4천 갔다가 지금 29만 원 쓰니까 반타작 돼서 엄청 싸다 그럽니다. 그럼 싸다는 개념을 가치로 따져본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려왔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따져보고,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세계 전기차 기업들 중에, 배터리 기업들 중에 제일 싼 주식이, 제일 가치적으로 싼 주식이 삼성 SDI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도 주식은 잘 안 가죠. 그러면 또 언젠가 이게 또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가치를 보고 내가 투자를 얼마 할지 이런 계산을 계속 해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거액자산가 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를 내가 벌어야만 거액자산가를 이제 전제해줬죠, 그죠? 그 지난번에 선택과 집중은 기본 전략이다 이렇게 내가 좀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복리 효과를 좀 가르쳐 드렸는데요. 복리 효과. 그래서 복리 효과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리의 마법. 큰 돈을 벌려면 복리의 마법에 미쳐야 돼요. 선택과 집중하는 건 미쳐야 되고, 저도 너무 집중을 해서 집중도 병인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집중을 하는 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성공이 가까웁니다. 훨씬 더요. 그래서 집중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리의 마법에 빠지면 이익 난 상태에서 또 나와서 또 다른 것도 이익 내고 나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실패가 한 번도 없이 하면 돈은 무지하게 벌립니다. 그걸 이제 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복리 마법이라는 것을 꼭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된다. 돈 버는 방법이다. 모든 것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잠깐 해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3천만 원 가지고 50% 수익 10번 3천만 원 가지고 10번만 50% 내면 딱 10번만 하면 됩니다. 내가 원금하고 수익 난 걸 합쳐서 올인 한 종목씩 10번만 하면 17억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거는 계산상으로 복리가 나오니까 이 복리는 다 아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3천만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디 찾아가든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히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모르고 주시고 돈 번 적도 없고 그런데 난 3천만 있어. 그런데 난 한 3천만 10억은 벌어야 돼. 앞으로 10년이 걸리든 벌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배워야 되겠죠. 복리에 대한 배우고 나서 어떤 주식을 살까? 그럼 3천만 가지고 10배 나봤자 3억밖에 안 되잖아요. 3천가 10배 3억 내고 또 3억가 10배는 30억, 10배짜리를 사가지고 10배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고, 그죠? 가는지도 10배 가기 전에 지금 사가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이 분명히 10배 간다 10년 안에 확신을 갖고 내가 그 사이에 주식가는 계속 흔들리고 가다가 3배 갔다가 지지하려고 5배 갔다 지지하려고 7배 갔다 지지할 수도 있고 그래도 결국은 10배 간다. 그러면 언제 그거 수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냐고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서 내 주식 계좌가 벌어내 손해보네, 그죠? 그러면 되게 10배 버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10배거. 그런데 50% 버는 것은 생각보다 쉽잖아요. 최근 들어 급등한 주식은 그냥 중소형주는 50% 금방 가잖아요? 하루에 상한가도 가잖아요. 야, 그럼 나는 50%짜리를 딱 10번만 한다. 3천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3천까지 한 1억이 3억 정도 되면 3억 단종목 사야 되니까 이제, 중형주, 우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형주로 만약 10억 가지고 한 종목 사야 되면 50%면 15억 되잖아요? 그럼 10억 들어갔을 때 10억치 한 종목 딱 사가지고 올인할 수 있는 방법, 50% 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잖아요.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10억 가지고 나는, 삼성 SDI를 만약에 10억치 사면 2천조만 사면 10억 되죠. 그죠? 40만 원 사가 60만 가야 돼. 아니면 50만 원 사 75만 원 가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만약에 21년도 샀으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가 샀으면 지금까지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럼 3년째인데. 그럼 3년 전에 허송세월 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시점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10번 정도를 내면 되는데 이 생각보다 나는 50%씩 나는 10번을 내겠다. 그럼 1년에 한 번 내겠다 하면 찾는 주식은 많아요. 생각보다 대형주도. 그래서 그런 걸 찾든지 아니면 소형주를 3천만 원 소형주도 되니까 중소형주 그럼 그걸 해도 되고요. 그럼 인생 역전이 되는데 근데 1억이 됐을 때 50% 하면 57억이 되잖아요. 야, 그러면 30억도 한 종목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30억 벌려면 30억을 한 종목 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30억 벌려면 30억 한 종목 살 수 있는 그 담대함, 실력, 시장 보는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복리로 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로 벌려면 계속 집중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리뷰에 보시면 그리고 수익보다 손실보다 반드시 수익이 2배 이상 돼야 된다. 요게 이제 오늘 비중 조절하기 위해서 요거 제가 가르쳐 줬는데 반드시 예상 손실료보다 예상 이익이 2배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내용 관련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차트로 다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핵심입니다. 이런 것은 복리의 가장 핵심은 복리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 복리라는 것은 돈이 3천만 원이 9억까지 되려면 3천만 원이 30배 내야 10배 내면 3억이잖아요. 3천이 3억, 그 다음에 6억, 그 다음에 9억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연간 30%만 복리로 벌었다 쳐요. 50%가 아니라 30%. 연간사나 30% 벌고 또 팔고 나오고 또 30% 팔고 나오고 1년에 그렇게 하면 30%만 올인해서 벌면 연간 기준으로 8.5년 걸려서 10배가 납니다. 3천이 3억 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항상 6년, 10년 안에 10배 간 주식을 사는데 6년에서 8년 사이에 반드시 가요. 저는 장기 투자 올인 한 종목 사가지고 텐백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요. 그죠? 그러면 요거에서 매년 30% 내서 8.5년 동안 10배를 벌든지 아니면 3천만 한 종목 사서 8.5년 동안 10배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한 번에 성공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10배 갔어요. 그럼 8.5년이 걸리면 3억이 30억 되잖아요. 10배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30%씩 벌면 3억대가 30%면 여기 8.5년 3년 만에 3억이 벌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3억 버는데 3천과 3억 버는데 8.5년 걸렸지만 그 다음에 3년 동안 3억이 벌리고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3억이 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종잣돈이 3천만 원 적은 돈이 3억이 될 때까지 복리 개념을 이해를 하고 한 번도 손실 없이 그걸 계속 누적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 시간을 다들 무시하고 전문가님 한 달 동안 20%가 난 거 주세요. 그러면 한 달에 20%면 1년에 120%. 그러면 1년에 100% 가는 게 훨씬 빠른데 한 달 동안 20%, 30%. 그럼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멀었던 것도 깨먹고. 절대로 돈이 적으신 분들은 빨리 오래 기다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3년이 아니라 8년 동안 3천만 원에서 10배 간다. 그러면, 10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달에 몇십 프로 가는 거 주세요. 그걸 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토박이죠.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7월 달에 현물방을 이제 오픈할 때, 재오픈할 때, 미국에 있는 분이 3천인데 3천만 원 가지고 계속 사고 파는데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보고 저한테 제가 1년 동안 3천 가지고 더블만 벌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 있으니까 생방도 잘 못 뜨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엔비디아를 다 사라. 미국 자기 나라 주식 거네. 미국 거니까 자기 나라 주식이니까 엔비디아 올인해놓고 있으면 아마 1년도 안 돼서 기본 1,000달러는 가니까 그때가 이제 여름 정도는 400달러대였어요. 작년 12월 달까지 500달러 이하였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안 가잖아요. 그죠? 여름부터. 계속 400달러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기다리겠냐고. 그죠? 이미 팔아먹었겠죠. 기다렸으면 지금 100%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든지, 만약 1년 동안 100%씩 확신이 벌고 또 팔고 나고 또 100% 먹을 수 있다면, 10배 버는 건 금방 봅니다. 100%씩 벌면, 3번만 하면 1억이, 맞아, 3천이 6천, 6천이 1억 2천, 2억 4천. 3번만 해도 3천이 2억 4천인데, 그죠? 100%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을, 30%만 대다수 파니까 100% 못 먹는데.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새로운 길을 내가 이제 레벨업.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산층에 있는 분들은 멍해처럼 굴레, 중산층의 굴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중산층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평상시 내가 지금껏 했던 방법을 하면. 그래서 내가 50대까지 중산층이에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내가 중산층이 이하로 되지 중산층 이상으로 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었으면
내 차가 한 채 말고 두 채를 갖고 있었다면 그 한 채가 몇 배 올랐으니까 내 사는 것 그대로 살더라도 부유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 팔면 되지 뭐. 그럼 내가 부동산 한 채 갖고 있으면 강남에 살면 강남에 계속 살잖아요. 거기서. 다른데 어디 뭐 퇴직하고 다른 데 가냐고요? 시골 가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강남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이 아무리 올라도 팔아먹지 않는 이상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집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산 벗어나기 쉽지 않은. 이걸 벗어나려면 이 계획을 짜서 퇴직하기 전에 50대부터 시작해서 내가 복리 개념을 배우고 얼마라도 몇 천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을 투자해 놓고 또 항상 다음에 또 몇 배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지금 50대 있는 분들, 60대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50대, 60대면 퇴직하면 돈 벌 데가 없잖아요. 그죠? 단 얼마라도 미국 주식을 사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이 내 포트에 30% 비중이 없으면 10년 뒤에는 한 단계 하락할 겁니다. 나의 삶이. 저는 그렇게 보고 미국 주식은 반드시 최고의 주식을 산돈치 보고 앞으로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더 쏠리면 더 심해져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주식은 반드시 일부라도 편입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오랫동안 장기를 하든지 장기 안 하더라도 항상 이익과 손실을 확증해서 그러면 요 가장 중요한 게 복리는 요겁니다. 시간의 개념. 일반인들은 전부 다 나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 당연히 돈 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8년 동안 내가 장기 투자를 견딜 수 있다면 한번 사가지고 도입기, 시장이 도입기, 그 산업이 시작되는 도입기에 딱 사가지고 한 8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면 그냥 10배는 기본 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실제로 텐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의 수익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양의 수익률 플러스 이렇게 되려면 자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벌어나는 것. 이게 복리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벌립니다. 3천이 3억 되는 게 8년이 걸리지만 3억에서 3천 버는 것은 2.5년밖에 안 걸리고 3년. 그 다음에 3억이 6억 됐을 때 3억 버는 거 1년 반밖에 안 걸려요. 그죠? 그럼 9억 됐을 때 3억 버는 것은 1년도 안 걸립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커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면서 돈을 불려나가야 되죠. 종잣돈은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3천까지 만약에 3억이 되기 전에 1억 되면 썩이 바쁘니까 돈을 뺐어요. 3천에 뭐 1억 됐으면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이 돈 버는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서 5천만 뺐쓰고 또 뺐으면 복리 개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또 새로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나의 굴레에 중산주고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주식 계좌에 내가 3천만 들어가서 하면 장기로 들어갔다면 난 10년 동안 한 푼도 빼지 않는다. 내 목표 가기 전까지 10억 벌 때까지. 그러면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복리로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내의 시간인데 인내의 임계점, 이 임계점을 못 벗어나가지고 대다수가 실패합니다. 전부 다 물려서 가져가는 것은 평가손 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평가손 나는 것은 내가 알고 평가손 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스윙 폴로 갔다가 손해 나가지고 못 팔고 있어요. 그죠? 본전하기. 이것은 투자를 이미 실패한 거죠.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는 목표가가 있어요. 그 장기 투자로 갔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빨리 먹고 나 올라가다 딱 물렸어요. 덜컹. 그것은 의도적이지 않게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양의 수익률이 반드시 만약에 내가 손절이라도 한 번을 하면 이 복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기하급수로 늘지 않아요. 손절은. 그래서 저는 집중 투자한 주식은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도 기다려도 되는 거죠. 이익 났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리가 되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손절하지 않은 영역에 있어야 되고, 그럼 손절하지 않은 영역이 가격만 빠졌다고 손절하지 않나고요? 회사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아는 그것을 같이 합니다. 자, 먼저 요거는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집중 투자 계속 하니까 비중을 몇 프로 사는지 집중 투자 결정 방정식이 있습니다. 켈리 방정식이라고 켈리가 만드는데 요거 켈리 방정식을 모르시면 수학을 안 배운 거예요. 자, 켈리 방정식은 켈리가 만든 걸 가지고 저는 원용을 하는데 방정식이니까 뭐예요? 외워야 되죠? 달달달달 외워야 되죠. 공부 잘하려면 수학 공부, 수학 문제 풀려면 방정식 외워야 되잖아요. 방정식도 안 내고 어떻게 수학을 풀 수 있겠냐고, 그죠? 문제를. 그래서 먼저 예상 손실률, 예상 이익률 계산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를 샀어요. 45만 원에. 얼마 전에 집중 투자로 했죠. 45만 원에 삼성 SDI를 샀는데 예상 손실이 얼마 날까? 예상 이익이 얼마 날까? 이것도 계산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모르고 들어간다면 나는 도박한 거죠. 모르고 그냥 거는 거잖아요. 동방마사 집중 투자를 그래가지고 딱 샀어. 안 올라가네. 43만 원 왔다가 계속 있다가 지금 최근에 올랐다 오늘 빠졌는데 어쨌든 안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지는 게임이죠. 예상 손실 45만 원에 샀을 때 예상 손실 얼마일까? 그럼 45만 원일 때 내가 좀 마이너스 60%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40%대 빠져 있으니까 다시 빠지도 이제 전저점이 34만 원이니까 45만 원 사서 내려갈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손에 놔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가격이구나. 그럼 손실률이 없는 거죠. 장기 투자라는 1년 정도 본다면. 그럼 예상 이익률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45만 원이니까 올해 얼마까지 갈까? 월봉 차트라 여러 가지 보고 하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적 확실히 좋고 3분기부터 좋아지니까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겠지. 그럼 어디까지 갈까? 그럼 예상 이익률을 계산해야 되잖아. 못 가도 58만 원? 그러면 45만 원에 58만 원이면 12만 원이니까 한 20, 30% 되겠네.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나는 한 종목사 50% 먹고 나오겠다. 올인해서. 그러면 45만 원에 50% 먹으려면 22만 5천 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68만 70만 원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면 올해 7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나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수익률은 50%잖아요. 근데 나는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겠다. 그럼 손절선을 정해야 되겠죠. 45만 사고. 난 50% 올해 70만 원까지 예상된 50% 예상하는데 나는 그러면 손절을 25%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위에 밑에 갔다가 손절을 30만 원 이렇게 하면 이 주식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상 손실, 이제는 40만 원 안 깨지겠다. 난 40만 깨도 손실한다. 그럼 10%밖에 손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놔야 돼, 미리.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 계산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매수할 가치,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 이거 반드시 계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중이 얼마 실을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분산 투자하라 그래서 겁나니까 5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겁나니까 나는 1,000만 원 사고 500만 원 사고 어떤 사람 비중 5% 사고 7% 사고 내려가 조금씩 사고 주식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얘도 5% 사보고 쟤도 5% 사보고 그거 걸리면 그거 걸리고 막 상가 갔어요. 5% 산 거 10% 산 거 상가가 그거 상가가면 좋아가지고 막 거기 들다 보고 나는 막 이렇게 그래봤자 뭐합니까? 돈 하나도 못 보는데 시간 지나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이미 들어갈 때. 만약에 저는 한미반도체 같으면 지금도 10만 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한 30만 원 갈 것 같아요. 실제 한 몇 년 뒤에, 3년 정도 뒤에 실적 예상한다면, 그러면 지금 들어갔어요, 10만 원에. 그냥 10만 원, 30만 원 간다고 생각, 장기 한 3년 동안 30만 원 가면 3배니까, 그러면 3배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샀어요, 그죠? 비중 50% 샀다 쳐요. 그러면 나는 예상 손실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10만 원 조정받으면 거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30%대는 조정받겠구나. 그럼 66만 원대 내려가겠구나 하면 수익 손실률이 30%잖아요. 마이너스 30% 손실률인데 바로 3년 동안 200%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 갈지 안 갈지 조정받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손절선 정해야 되겠죠. 나는 9만 원 깨지면 다 판다. 그러면 10% 손절이에요. 그러면 당장 10만 원 사가지고 20% 이상, 12만 원 이상 갈 수 있어야만 이거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예상 손실 이익률, 예상 손실을 계산하고, 그리고 예상 이익률이다. 자, 그러면 내가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 들어간다면, 손절을 하지 않을 영역 기다리면 본전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주식이 있으면 거기는 예상 손실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익에 단안이게 이것은 아주 집중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내가 예상 손실률, 자, 예상 손실률하고 곱하기 2. 내가 20% 손절해야 되겠다. 만약 최악의 경우에. 그럼 20% 손절하면 곱하기 2잖아요? 그럼 40%죠? 절대치니까. 40% 받아. 그럼 예상 이익하다. 그러면 이익 예상률은 최소 40% 이상 돼야 되는 거죠. 내가 20% 손절할 주식이 생겼으면 만약에 여참 손절한다. 그러면 40% 먹어야 되죠? 근데 내가 10% 나는 항상 10% 손절한다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주식을 사야 될 주식은 최소 20% 이상 예상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계산은 거의 다 맞아. 그러면 비중 조절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이제 매수 가치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더라도 손절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수익 날 확률인지 손해 날 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계산할 때. 그러면 수익 날 확률 P를 계산할 때 확률을 전체 시장이 좋다. 오케이. 업종도 좋아. 오케이. 종목도 좋아. 오케이. 차트도 좋아. 오케이. 수급도 드러내. 오케이. 그럼 다 오케이잖아요. 그러면 한 항목당 20% 부여합니다. 20%, 50%. 아, 5개 업종 전부 다 오케이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전부 다 오케이니까 100%잖아요. 수익률 확률. 그럼 2 곱하기 100. 2 곱하기 1 빼기 1 하면 100이에요. 그죠? 1이에요. 그러면 100% 사야 돼, 비중을.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전체 시장이 좋잖아요. 2700오고. 업종 시장 삼성 반도체 좋죠? 종목도 좋아요, 지금. 수급도 차트가 돌파했죠, 8만 원. 그럼 차트도 좋아요. 수급도 들어오잖아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55% 장악해 있는 주식이니까. 그러면 다 오케이예요. 100% 사도 되는 거죠, 지금 8만 원에. 자, 그 다음에 자, 전체 시장은 지금 현재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합니다. 코스피 200은 전체 시장은 좋고 업종이 좋아요. 업종이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좋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안 좋잖아요. 불투명해요. 그럼 2차 종 X. 그 다음 종목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중에 종목 시장에 예를 들어서 SDI다. 그러면 종목 시장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수급적으로 수급 아직 안 들어와요.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차트는 바닥이고. 오케이. 종목 시장은 아직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 200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20%, 40%죠. 그럼 2 곱하기 248. 1 빼면 0.2. 그럼 20% 비중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종목이 턴어라운드 되니까 좋다. 그러면 한 개 더 좋은 60%니까 162. 그럼 20% 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나름대로 해봐야 되는 거죠. EP 빼기 1은 X다. P는 확률이고, X는 투자 비중.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세요. 최근 들어 집중 투자하는 이유 보시면 어저께 한 분이 이렇게 보세요. 와, 종목이 19개예요. 3억 가지고. 3억까지 19개고, 요 2개는, 요거는 제 방송 보고, 집중도 방송 보고 산 거 뭐예요, 플러스. 나머지 전부 다 있잖아? 소형주들이에요, 소형주들. 여기는 제가 공개 안 했는데, 오픈 엣지, 뉴로메카부터, IMT, 인탑스, 오브스, H랜드, 캠트, 백크백크 다 있어요, 그죠? 19개. 집중 투자 안 했죠? 근데 수익률은, 최고 수익률이 플러스 7%고, 어제 기준 종가로 마이너스 8%예요. 전부 다 합쳐서. 이거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반복된 거예요. 전부 다 소형주는 다 위에서 산 거고. 자, 그러니까 못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로 이렇게 하면 허송 세월이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자, 17개 종목을 다 팔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작게 나오고 버려. 수익률 적. 그런데 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건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을까? 손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무행정에서 손해 큰 걸 먼저 팔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이익 난 거 팔지 말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했는데 그래도 종목 7개 줄였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9%, 1%. 이제는 그러면 1억 5천치 산 게 있습니다. 3억 중 50% 집중했잖아요. 그럼 이 집중한 거에
결국 연간 계좌 수익 50% 이상 예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으로 전문가 수준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투자가 최고의 주식은 코스피. 지금 코스피 200이 종목이 좋은 거예요. 대형주도 그렇고요. 코스닥 뭐 우량주도 좋고. 그럼 그룹사하고 그다음 손절 안 해도 영역이 좋은데 지금 손절 안 해도 바닥에 있는 주식이 잘 없잖아, 좋은 거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는 손절하지 영역이 있는데 그럼 실적이 턴어라운드 시작되는 주식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바닥권이라는 거죠. 이제 업황 개선되니까 실적 개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거는 LG전자예요. 말해서. LG전자를 보니까 집중 투자해도 될까? 그럼 LG전자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LG전자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이 올해 3%, 내년에 5%, 전해년에 3% 증가된다고 매출이 조금밖에 증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장을 못 하죠. 그런데 이익은 증가된다고 나왔죠. 이익은 불투명한 거야. 이익이 불투명한 실적 턴화는 불투명하니까 이런 것은 집중 투자 안 되는 거죠. NO. 그다음에 자, 삼성 SDI 이거는 삼성 SDI는 30개월 주가 저가기요. 이 올해부터 내년에 24% 증가됩니다. 매출액이 내년 그 전해에도 26년도 16%.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구나. 실적도 영업이익도 8%, 내년 60%, 30% 증가돼요. 그럼 팔야 되는 이제부터 좋은 거죠. 주가는 바닥이니까 손절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것은 집중투자 되고. 요거는 이제 롯데에너지예요. 자, 올해 24년도 18% 증가되고 매출이 내년에 25%, 13%. 그러면 매출이 크게 증가돼 이익은 100%씩 증가돼. 100%. 올해 300%, 내년에 100% 증가돼. 이것도 많이 집중투자 되는 영역이죠. 주가도 사고 롯데에너지 같으면 오케이. 그럼 50% 사도 되는 비중을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집중이 나오는 거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되는 거고. 과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집중 투자 산업 트렌드 요때 사는 거예요. 항상 동그라미 또 이건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2008년도에 코스닥 회사 인수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3,000원인데 그때부터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100배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HLB는 200배인데 저점에서 바이오 시대 시작됐을 때 사는 거다. 집중 투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한마디는 최병래 끝내주는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인생 역전이다. 지금 당장 다 바꿔라. 그럼 찬란한 미래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최병래 끝내준 집중투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